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 코스피 포인트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2013년도부터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파동은 이꼬르 곧 코스피 파동입니다. 그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자체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골뱅이 뱅가드죠. 주가 뭐 2013년도부터 팔아먹 치웠잖아요. 그리고 충격 나오고 반기별로 자른 거예요. 반기별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반기별로 잘라놓은 거예요. 반기별로 잘랐을 때 보시면 고점에서 충격 주고 그렇죠? 다시 쌍봉 나오고 충격 주고 뒤늦게 힘을 냈습니다만 고점 나온 데 충격 주고 고점 나오고 N자로 쌍봉 나와서 충격 주고 쭉 쳐올렸는데 고점 쌍봉 나오고 충격 주고 다 빼고 올라가는데 고점 쌍봉 나오고 충격 주고 거의 뭐 1대1 대칭에 가깝게 빠진 거 있으면 올라가고 빠진 거 있으면 올라가고 빠진 거 있으면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근데 지금 거의 1대1 대칭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약간 틀리죠. 여전히 수렴이에요. 결국 종합주가지수의 추이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가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S7 판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왔던 S5, 6, 5, 6보다 전작들보다 확실히 좋은 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 잠정치 발표 예상됐던 것보다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런데라고 표현한 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갤럭시 S7 영업이익이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냐? 1분기 좋지 않냐? 그러면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2분기도 좋을 거 아니냐? 북미 시장에서 1 플러스 2를 합니다. 1 플러스 1을 합니다. 근데 그 기사나 어떤 브리핑 내용들을 보니까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판매가 좋아서 1 플러스 1을 하는 거래요.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물건이 정말 잘 팔려. 막 줄을 막 서. 이건 못 사서 안달이 났어. 1 플러스 1을 할 이유가 있어요?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그래요. 그럼 얘기하는 건 뭐 북미 시장에서는 통신사의 어떤 뭐 유통 구조가 이래서 이건 뭐 우리랑 관계없다. 천만의 말씀 웃기는 짬뽕들이 있죠. 내수 시장에서 요즘 대리점 판매점 가면요. 갤럭시 S7이 최신 스마트폰 맞나 싶어요. 왜? 할인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아이폰을 개인적으로 한 6년 넘게 썼어요. 그 지난 가을에 요 갤럭시 노트로 바꿨어요. 이 갤럭시 노트 가격 샀던 그때 당시 판매했던 가격하고 지금 갤럭시 S7 가격하고 비교하면 좀만 참을걸. 7 살 수 있는데 이래요. 그리고 전작들이 재고 쌓인 게 밀어내게 하면서 오히려 전작 제품들이 더 많이 팔려요. 그래서 판매는 많이 되는데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좀 2분기에 궁금증이 좀 들기 시작해요. 이거 한번 고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결국 갤럭시 따라갑니다. 반을 가면 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반도체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디램 부분에서의 하이닉스가 무너지는 구조를 본다면 이거는 또한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어떻게 2분기 때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대 심리가 살아나요. 그동안 디램 가격에서 20몇 %씩 하락했던 게 이제 서서히 좀 정체 가격 반등 나오니까. 근데 세 번째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AP 있잖아요. 그동안 애플에도 공급했던 건데 애플이 가을에 출시할 건데 본격적으로 아이폰 8인가요? 7인가요? 헷갈리네. 저도 모델이 갑자기. 이거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충격이 있거든요.
가전실적 좋아졌어요. 과연 가전실적이 반짝인 건지 지속적으로 좋아질 건지. 근데 가전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또는 갤럭시에서의 영업이익이 출렁거리면 얘 혼자로 커버가 안 돼요. 영업이익은.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들이 낮춰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낮춰놨어요? 증권사에서 4조대 후반이나 5조대 초반이라고 얘기해놓고서 6조가 딱 나오니까 와우 서프라이즈. 그러나 분기나 반기별로 잘라놓고 보면 뭐야 이거 2012년도 그 지난 4분기 실적하고 별 다를 게 없구만. 에? 결국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4월달 시작했잖아요. 4, 5, 6월달인데 야 1분기가 좋았어. 그러니까 이 심리가 그대로 좀 4월달에 계속 반영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2분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5월 중순경에 가면 공교롭게 5월 15일 스승의 날 정도 가면 메이저들은 알 거예요. 왜냐? 3월에 출시했던 것이 2달 정도 갤럭시 S7이 판매된 걸 보면 판매량과 더불어서 이익 추정치를 지들이 만들어낼 거라고. 여러분들이 굳이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야기는 해낼 거예요. 정말 좋다라면 리서치 자료에서는 어떻게 나올전정 수급적으로 강력히 돌아설 거예요. 누가? 기관이 돌아설 거예요. 그걸 주목하게 되는데 기관이 온전하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리서치 자료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닐 거고, 또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수급이 나쁘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140만 원을 돌파는 힘겨울 거란 얘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삼성전자가 나빠. 아, 저기 리서치가 좋아.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애매하지 않을까. 또 4월 28일 날 끝나잖아요. 자사주 매입. 그때까지는 130만 원의 기준으로 등락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렴구에서 140만 원의 전고점은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삼성전자에 의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의 향배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수렴이다. 전고점 150만 원 돌파는 희박하고 결국 130만원에서 140만원의 이 기준의 등락에서 얼마나 형성해주느냐, 뭐 이 차이를 좀 봐야 되겠죠. 이 관점으로. 다음에 NH엔터테인먼트입니다. NH엔터테인먼트는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게임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게임 개발사의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웹젠도 있고, 게임 개발사도 상당히 많고요. 게임 운영사도 있고요. 투자도 하고요. 광고도 하고요. 그 사업 영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NH엔터가. NH엔터테인먼트 매출 구조를 보면요. PC하고 모바일인데요. 최근에 PC 쪽은 줄어들고 모바일 쪽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지역별로도 국내와 해외, 뭐 내수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NH엔터테인먼트 수출주라고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내외 상황에서 거의 뭐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NH엔터테인먼트의 이 모바일 쪽의 성장을 하여튼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해외 쪽도 굉장히 강해요. 이런 지난 분기의 실적들을 보여줬다는 거고요. 몇 가지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NH엔터에서 카카오의 특허, 페이스북의 또 특허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친구한테 초청하잖아요. 게임. 이 발송하는 서비스가 친구 API라고 하는데, 이것이 NH엔터의 특허 기술인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얘기가 되지 않았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남들이 하니까, 야, 이제 니네 이만큼 돈 커졌지? 돈 내놔. 그동안에는 뭐 특허 해봐야 별반 소용 없는데 지금 이제 받을 국리가 있단 말이죠. 저것이 이제 또 관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NH엔터에서는 자기 자회사 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특허권에 관련된 수익 사업을 전개하는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팀원 NH엔터가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다는 얘기가 다들 아시잖아요. 팀원은 투자했습니다. 이거 왜 투자할까요? 적자 보고 있다는데 그 기업들.